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NMR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MR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라는 원소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는 질량과 전하를 가진 물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수소 원자는 스핀 값을 가진다. 혼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셀프 스피닝 한다. 수소 원자의 스핀 값을 2분의 1이라고 제가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질량과 전하를 가진 물체가 스피닝을 합니다. 혼자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는 뭐가 되냐면 자석이 됩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자석을 우리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RI 밖에 있을 때 우리 인체에는 모든 스핀들이 랜덤한 방향을 향하고 있고 혼자 셀프 스피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핀들은 똑같이 하나의 에너지 스테이트만 가진다. 하지만 외부에서 익스터널 필드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셀프 스피닝만 하던 수소 원자는 크게 에너지 관점과 운동 관점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에너지 관점에서 생기는 변화는 바로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 스핀 값을 가지는 원소들, 즉 스핀 값을 가져서 자석이 된 원소들이 처음에는 에너지를 하나만 가졌는데 에너지가 여러 개로 이제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가 몇 개의 에너지로 나뉘어지냐면은 에너지 스테이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 공식을 잘 보시면 이 스핀 값에 따라서 몇 개의 에너지로 갈라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스핀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몇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로 나뉘느냐, 여기 공식에다가 2분의 1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로 나뉜다.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아래쪽에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스테이블 스테이트겠죠. 그래서 여기가 스핀 업 스테이트, 그리고 위쪽에 있는 쪽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스핀 다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부 자장이 노출이 됐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에너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장이 걸리기 전에는 혼자 셀프 스피닝을 하던 수소 원자가 익스터널 필드가 형성이 되면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삐딱하게 54.7도만큼, 즉 매직 앵글만큼 기울어져서 원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수소 원자만 보면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들 전체를 보면 내가 걸어준 익스터널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이제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 스핀들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스핀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되어 있는, 혹은 자장과 반대 방향으로 얼라인되어 있으면서 세차 운동하는 스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모든 스핀들을 다 합쳐봤을 때 이 스핀들의 벡터 값들은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해 있다. 자, 실질적으로는 위쪽에 보시는 이 스핀들의 원운동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이 세차 운동하는 걸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축이 고정이 되고 스핀들의 운동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레보레토리 프레임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레보레토리 프레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이 고정되어 있고 수소 원자들이 세차 운동하는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핀들이 도는 운동을 수학으로 표현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스핀들이 아래쪽처럼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XY 축을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든 스핀들은 고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랜덤한 페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이다 합니다. 축이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축을 보지 않고 수소 원자들만 볼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들은 가만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학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항상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표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공식을 우리는 블라 이퀘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세차 운동을 하는데 1초 동안에 1테슬라에서 몇 바퀴 회전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1테슬라 안에서 세차 운동을 몇 바퀴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시오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이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시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테슬라라는 기준에서 세차 운동을 1초에 몇 바퀴 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자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세차 운동하는 횟수가 바뀌겠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낸 물리량을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모 프리퀀시는 어떤 자장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쇼 값을 곱하면, 즉 1테슬라에서는 이 값이니까 1.5테슬라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1.5테슬라를 걸어주면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쇼에다가 1.5를 곱해주면 63.87MHz 만큼의 속도로 돌겠죠. 프리세션 모션을 할 때 삐딱하게 54.7도 매직 앵글 기울이기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서 도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공식을 블라 이퀘이션, 1초 동안에 1테슬라 안에서 몇 바퀴 도느냐를 나타내는 게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시오. 자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얼마만큼 프리세션을 하느냐 혹은 세차 운동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 방금 보신 것처럼 1.5테슬라에서는 63.87MHz, 즉 1초에 6387만 바퀴를 돈다. 3테슬라가 되면 여기다가 3테슬라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7.74MHz가 라모 프리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모 프리퀀시는 1초 동안 도는 횟수를 나타낸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63.87MHz로 돌면 좀 천천히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3T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메가는 2파이F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프리퀀시가 커지면 각속도도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환자가 MRI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스핀들은 에너지가 두 개로 갈라지고 업스테이트에 있는 세차 운동과 다운스테이트에 있는 세차 운동,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퀴빌리엄 스테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MRI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스핀들이 있는데 스핀들의 총 합이 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넷 마그네티제이션입니다. 즉 다이폴 모먼트 값의 총합입니다. 환자가 MRI 안에 들어가면 우리 환자의 몸이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마그네티제이션, 자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까요? MRI를 가동시켜서 이제 RF라는 걸 때려줍니다. G축 방향에 있는 넷 마그네티제이션을 XY 평면으로 이렇게 기울이죠. 얼마만큼 기울여요? 90도만큼 기울입니다. 그걸 우리가 90도 펄스를 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RF를 90도만큼 때리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때려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의 에너지 갭만큼 때려주면 되겠다. 크기는 에너지 갭만큼 때려주면 되는데 방향은 어디로 때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때려주는 RF, 익사이테이션 펄스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때려줍니다. 90도 펄스를 때려야 되겠죠. 90도 펄스라는 얘기는 이 G축 방향으로 있는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받고 이렇게 XY 평면으로 쭉 구껍질을 따라서 플리핑을 합니다.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계속 때려주면 뱅글뱅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원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90도만큼만 때려줬다가 RF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90도 익사이테이션 펄스라고 얘기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도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D축 방에 있던 스핀이 XY 평면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플리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리핑하는 상황이 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지금 랜덤하게 퍼져 있던 이 스핀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모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인 페이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핀들은 인 페이즈라고 넷 마그네티제이션은 플리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때려가지고 90도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RF를 끊어주는데요. RF를 끊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생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페이즈 된 스핀들이 RF를 끊어주게 될 경우 랜덤하게 다시 쭉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스핀들의 디페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도 펄스를 때리면 모든 스핀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모이는 인페이즈가 생기고 RF를 끊어줄 경우에는 인페이즈 됐던 스핀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디페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90도 펄스를 맞았을 때로 돌아가 보면 인페이즈 됐던 스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넷 마그네티제이션으로 봤을 때는 횡축 자화가 있죠. 아까 RF를 때려주기 전에는 넷 마그네티제이션 G축 방향으로의 종축 자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횡축 자화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도 펄스를 맞았을 때는 종축 자화는 하나도 없고 횡축 자화는 100%였습니다. 필드를 끊어주면 하나도 없던 종축 자화가 커지는 현상과 100%였던 횡축 자화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도 없던 종축 자화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T1 릴렉세이션,
100%였던 횡축 저하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T2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던 중축 저하가 63%까지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100%였던 횡축 저하가 줄어들게 되는데 37%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RF를 끊어주고 난 후에 이 횡축 저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코일에 유도전류를 흘리게 돼서 이렇게 시그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프리 인덕션 디케이, FID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NMR에서는요, 이 프리 인덕션 디케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FID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코라는 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MRI에서 MR 에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핀 에코와 그라디언트 에코라는 시퀀스가 있죠. 자, 스핀 에코는 NMR에서 나온 FID를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때려가지고 에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그라디언트 에코는 FID를 바이폴라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에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FID를 만들 때까지가 NMR, 그리고 MR 에코를 만들어낸 후에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MRI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NMR 요약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